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스 영상 찍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가족이 로드 트립이라고 그러죠. 미국 말로. 거의 미국의 3분의 2 정도를 횡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횡단하고 오는 길에 여러 지점을 들렸고요. 여러 관광 포인트를 들려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어려워졌고요. 또 영상을 찍는다 해도 업로드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내셔널 파크에 가면 전화기조차 리셉션이라고 해서 시그널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기조차 힘들었고 인터넷은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 와서 찍어야지 했는데 여독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풀리질 않습니다. 제가 여행 갔다 온 영상은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싹 보여드릴 텐데요. 여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쓰시는데 저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렇게 고르는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도 비행기를 타면 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바깥의 노이즈가 썸타임 아이들이 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격 선수들이 쓰는 스페시픽한 헤드폰이 있어요. 공사장 인부들이 쓰는 거가 좀 투박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것도 쓰고 있고요. 근데 오늘은 어떤 걸 고르는 게, 어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어떤 종류의 헤드폰을 고르는 게 우리 아티스틱 아이들이 여행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몇 개를 여기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행 중에 제가 갖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와이어리스 캔슬링 헤드폰이 지금 보이질 않는데, 어쨌든 컨셉은 시밀러 하니까 제가 그걸 갖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중요하냐 하면, 저희 아이도 그렇고 밖에 나가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이때 귀를 막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청각 이슈에 대한 것인지, 그게 오버로드가 돼서 그런지, 감각적, 성적으로 이렇게 바돌이 돼서 그런지, 청각적인 어떤 압력이, 사실은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다행스럽게도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그렇다면 노이즈 캔슬링도 브랜드별로 가격별로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님들이 조금 음악 듣는 거나 어떤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면 금방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개의 종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가? 왜 헤드폰을 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쭉 종류별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헤드폰을 쓰면 장점은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온 이야기는 오티즘 패런팅 매거진에 나와 있는 얘기죠. 기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기사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헤드폰들은 밴드들이 다 어드저스트가 돼요.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 어드저스트가 돼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헤드폰들은 어드저스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저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귀 밖에, 여기 귀 밖에 요 골에 이렇게 걸어서 듣는 게 있어요. 귀 속에 안 넣고 귀 밖에다 놓고 듣는 헤드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헤드폰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패드예요. 패드. 이 패드들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부드럽죠. 그 다음에 이런 헤드폰들이 옛날 것 같지 않고 요즘 것들은 너무 좋아요.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으로 이 헤드폰을 쓰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점이 나쁠 수 있느냐. 어쩌면 열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가끔은 저도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 걸쳐 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답답하니까 이렇게 걸쳐 놓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의 압박이죠. 어떤 fear나 anxiety. 그러니까 이게 쓰고 있으면 되게 편한데, 이게 압박을 주니까, 압박을 줌으로써 아이가 어떤 불안이나 anxiety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nce frustrate 되면 이걸 벗길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참 단점이긴 해요. 이 헤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이 글에는 여러 다양하게 설명이 잘 그림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의 센서리 이슈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보통 브랜드 네임들은 100불 정도부터 뭐 몇백 불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저는 비싼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전화기를 듣고 운동할 때 쓰는데 요즘은 요 와이어가 쓸모가 없다 생각했었습니다. 요 와이어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델타 항공을 타고 미시건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게 필요하더라고요. 또 걔네들은 물론 걔네들 이어폰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눠준 싸구려 이어폰 vs 뭐 이런 헤드폰은 그래서 이게 아직 버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인이어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가전제품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적인 어티스틱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요게 그 인이어 헤드폰이에요. 콩알 같죠? 뭐 이거 딱 많이 보셨을 테고 많이들 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네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싼 것도 있고요. 뭐 미국의 스컬캔디라든가 뭐 여러 이렇게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 보면 이게 싼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레프트 사이드인데 이렇게 해서 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그냥 언제든지 쉽게 리무브 할 수 있어요. 그냥 귀에서 빼면 되잖아요. 이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 뭘 쓰질 않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헤드밴드 같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래 쓰고 있으면 답답해하거나 열이 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도 써보지만 가끔 오래 쓰고 있으면 여기 헤드폰 자국 나잖아요. 이렇게 나서 헤어밴드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티스트 애들 같은 경우는 그 감각적으로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고 easy to remove고 어떤 이렇게 열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되는 아이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아이들은 이거 썼을 때 뭐가 불편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또 이거의 단점은 이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이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귀에서 이걸 끼고 있으면 뭐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들어가 있으면 괜히 답답해요. 이건 뭐 사람 성향의 차이고 개인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의 단점은 에어팟 많이 쓰시잖아요. 저 집에도 와이프가 쓰는데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패딩이 이런 헤드폰에 비해서는 약하고 물론 이제 여기 소재가 실리콘이다 해서 되게 편한 소재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들 그 나이가 한 3, 4,
뭐 3-4살한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7살 이하 아이들 비행기 안에서 센서리 되게 센시티브한 아이들한테 줄 때는 요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어피스들이 아이들 귀보다는 뭐 종류별로는 나와야 귓구멍의 사이즈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오는데 그래도 라이트 사이즈나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에어팟은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인 이어예요. 와이어리스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와이어리스입니다. 선이 없어요.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이거 블루투스 와이어리스의 장점은 또 이런 거 있죠. 자유롭죠. 뭐가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으니까 예전에 같은 거 전화기 거라면 이렇게 막 이 선을 피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끼고 잘 수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도 괜찮고요. 근데 이런 큰 거는 볼게 하니까 귀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쓰고 있으면 귀가 압박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눌려서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잘 때는. 근데 뭐 요즘 그 와이어리스 이어폰들의 장점은 배터리 라이프가 길어졌죠. 그래서 서울에서 아니다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5시간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 플라이트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USB 차지를 꼭 꽂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지 시켜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종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냐면 내일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싸서 망설였던 것들 저는 미국이 좋지만 단점인 것도 그거예요. 여러 개를 오더하시고 그래서 한 번씩은 다 트라이아웃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맞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컴포트하고 아이가 인조할 수 있는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요. 노이즈 리덕션이란 거 그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둘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바깥의 소리를 이 안에 헤드폰에서 재생되는 뮤직이나 어떤 영화의 사운드라든 거를 정확히 들려주기 위해서 바깥의 사운드를 어떤 프리퀀시 주판수를 내보내서 그걸 블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너무 디테일한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는 뭐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들었을 때, 아, 이게 좋다. 우리 아이가 이게 컴포트하다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폰들 중에도 노이즈 캔슬링도 여러 가지예요. 자, 보세요. 이건 조그만 서클이잖아요. 사실 제가 쓰는 이거는 옛날에 짐에서 쓰던 거, 요즘 이게 코드 달리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선이 없는 거를 와이어리스고, 이 선이 있는 거 와이어. 이거는 on ear입니다. 조그마잖아요. 이거는 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on ear. 아까 처음에 보여드릴 때 이렇게 큰 거. 저는 오버 이어를 좋아합니다. 귀를 감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귀 전체를 덮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 개인적인 필링에 저는 이게 여기 어정쩡하게 얹혀서 귀를 누르는 게 싫어요. 귓바퀴를 누르는 느낌이 싫어요. 그러나 오버이어는 이 귓바퀴 전체를 다 이렇게 감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버이어를 더 선호해요. 이건 개인의 차이니까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든 아이가 원하고 좋은 거를 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웨이스트만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왜 좋은 점이 있냐면 보통 물건을 사면 30일 내에 리턴이 가능합니다. 썼든 안 썼든 어떤 만족이 있든 불편함이 있든에 대해서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오버이어를 더 컴포트해요. 그래서 저는 오버이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귀가 아주 작은 뭐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은 on ear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어른들 사이즈의 on ear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특화된 제품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n ear, 어른들의 on ear도 아이들한테는 over ear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제가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씌워 보니까 오버이어 노이즈 캔슬링이 좋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프로스 앤 컨스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에어팟, 인이어, 와이어리스, 와이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실 일이 많다 그러면 저는 그 와이어리스 헤드폰에도 그 보스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선이 따라왔어요. 제가 라스트 타임에 제가 제 와이어리스를 샀을 때는 이 선이 딸려왔어요. 근데 요즘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비행기들이 다 와이어리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와이어가 있는 게 혹은 와이어가 옵션별로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일상에서는 이거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데 가거나 파티나 어떤 콘서트 갈 일이 아니면 이거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경우는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봐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볼 때 굉장히 소리를 크게 해서 들어요. 귀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 크게 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드폰을 주면 그리고 비행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노이즈가 들려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노이즈 캔슬링은 다 거의 대부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하고 차단된 소리, 나만의 공간에 있는 소리를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는 만약에 이런 그 전문적인 리뷰를 원하시면 이런 가전제품 리뷰어들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헤드폰 전문 리뷰어들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티스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어떤 거냐? 어니어냐, 오버이어냐, 인이어냐 이거죠. 이어폰이냐, 에어팟가 그러니까 에어팟가 도소로 들어가는 걸 다 인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행 중에 그나마 노이즈에서 조금 소음에서 조금 해방돼서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 지난 2주 거의 2주 조금 넘게 로드 트립을 갔다 왔어요. 캠핑카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참 여름방학 중이실 텐데요. 즐거운 여름방학 되시고 또 새학기 준비하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은지 이 여름방학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